이지혁, 33세 건축부자재 회사 대리. 그의 마음 한켠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혼은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 하지만 아버지 이상철의 정년 후 예상치 못한 좌절이 그의 독립 의지를 흔들어 놓았다. 33년간 성실히 일해온 아버지가 위로금 봉투 하나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지혁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깨달았다. 한편 지은호는 박성재로부터 지혁의 이별 소식을 듣고 마침내 용기를 냈다. 오랫동안 품어온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 은호의 순수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지은호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찬빛이었다. 지혁의 거절 이후 그녀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리던 그녀답게 포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한 집착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원피스 대신 선택한 것은 시크한 블랙 슈트. 그녀의 변신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지혁에게 거절당한 순진한 후배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 지혁 선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불꽃이 사랑의 열정인지 아니면 복수의 의지인지는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 은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오수정이었다. 절친의 달라진 모습에서 그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은호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아는 그녀였기에 더욱 걱정이 앞섰다. 한편 지역의 사무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고성이었다. 우아한 미소를 띤 그녀가 건넨 것은 놀라운 제안이었다. 이지혁 대리님, 저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담당자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지역이 추천할 만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지역은 고민에 빠졌다. 은호를 추천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까? 하지만 비즈니스와 개인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였기에 결국 은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지은호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실력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고성이의 눈빛에 스친 것은 미묘한 만족감이었다. 그녀의 계획이 한 걸음 더 성공에 가까워진 것이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술집에서 지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시간에 정확한 친구였는데 오늘은 30분이나 늦었다. 드디어 나타난 지혁의 표정에서 성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너 은호한테 뭐라고 했냐? 성재의 직선적인 질문에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절친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그는 새로운 감정을 읽어냈다. 그동안 무심해 보였던 성재가 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설마 너도? 지혁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친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질투였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성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래, 나도 은호를 좋아해. 너보다 먼저 좋아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동안 지혁과 은호 사이를 연결해 주려 했던 성재의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시각 고성이의 집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방 한켠에는 은호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고성이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복잡했다.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복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출생신고서였다. 그 안에 적힌 이름은 놀랍게도 지은호였다. 하지만 어머니란에 적힌 이름은 고성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심과 추적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박영라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눈치챈 것이다. 엄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영라의 질문에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한편 이상철 가족의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년 퇴직 후 좌절에 빠져있던 상철에게 옛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상철아,
중국 진출하는 섬유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을 찾고 있대. 내가 딱이야. 하지만 이 기회에는 조건이 있었다. 최소 2년간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철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김다정은 남편의 얼굴에 되살아난 희망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정의 질문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재기와 가족의 화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혁은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이 내려야 할 또 다른 결정이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 가족을 지킬 것인가. 그런 와중에 이지환에게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라를 모시고 갤러리 오픈식에 참석한 그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된다. 바로 신인 화가로 주목받고 있는 박영라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용주의 배다른 여동생 정도로 생각했던 영라였지만 그녀의 그림을 보는 순간 지환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캠퍼스에 담긴 외로움과 갈망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지환의 진솔한 말에 영라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지환의 관심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 같았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에는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었다. 영라의 어머니 고성희와 은호의 관계, 그리고 지환의 형 지혁과 은호의 얽힌 감정까지. 운명은 이들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수빈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가 운영하는 패션 채널에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 제의에는 조건이 있었다. 연인과 함께하는 커플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문제는 수빈에게 진짜 연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만나는 남자들은 모두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었다. 1,000만 구독자의 꿈을 위해서는 가짜 연인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형 지혁의 절친 박성재였다. 완벽한 외모와 스펙을 가진 그는 수빈이 원하는 이상형 그 자체였다. 오빠, 성재 오빠한테 부탁 좀 해줄래? 수빈의 제안에 지혁은 당황했다. 성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빈이었지만 이 상황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찾아왔다. 고성희가 지역을 통해 제안한 대형 프로젝트의 미팅 장소에 은호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재와 이수빈, 그리고 박영라까지. 마치 운명이 조작한 듯한 이 만남에는 분명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 씨. 저는 고성희입니다. 고성희가 은호에게 건넨 명함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회사명 아래 작게 적힌 영문 이름이 은호의 눈길을 끌었다. 그레이스 고. 그것은 어린 시절 은호가 들었던 한 여자의 이름이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정순이가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그 이름. 사업이 망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여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성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고성희가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것과는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성재 역시 이 미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내용보다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고성희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런데 왜 저희를 모두 불러주신 건가요? 성재의 질문에 고성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고성희에게 집중되었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20년 전 저는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죄를 갚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호 씨, 당신의 아버지와 저는 함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망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은호가 평생 원망해왔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혁은 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진짜 원인이 지금 밝혀지고 있었다. 자신이 거절했던 그 순수한 고백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분노도 감사도 아닌 차가운 침묵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동정으로 받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한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중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호 씨, 잠깐만. 고성이가 급하게 불러세웠지만 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 순간 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은호를 따라 나섰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다. 은호야, 잠깐만. 지혁의 목소리에 은호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건 동정이 아니야. 그리고 미안해. 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이 아닌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선배도 이제 알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은호가 아니에요. 선배가 거절한 그 순진한 후배는 이제 없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용서가 뒤엉킨 복잡한 이야기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은호는 정말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가면을 쓴 것일까? 지혁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고성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20년 전의 비밀은 어떻게 모든 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가? 다음 주 더욱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BS ETV 토요일 저녁 8시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